뇌출혈, 뇌동맥류, 뇌경색 전부 다 퇴행성 질환이에요. 퇴행성 질환이라는 거는 나이 먹으면서 생기니까 어쩔 수 없는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관리하면 그 퇴행성 변화가 오는 속도를 몇 배 늦출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혈압 같은 경우에 그걸 방치하면 동맥류가 생기거나 터질 가능성이 좀 크게 얘기하면 거의 2배가 높아져요. 어떤 논문에서는 고혈압을 방치하면 뇌경색 생길 가능성이 뭐 거의 7배까지 차이가 난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사실 이제 보통 대부분의 논문은 그보다 좀 적긴 한데, 그게 의미하는 거는 고혈압이 있는데 치료만 해도 거의 모든 뇌졸중을 최소한 거의 2배 이상 느리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근데 당뇨도 그렇고 고지혈증도 그렇고 또 우리가 이제 생활 습관에서 흔히 얘기하는 뭐 운동하고 체중 관리하고 식이요법하고 이런 것들이 다 사소해 보이고 실감이 안 나지만 사실은 그거를 제대로 조절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뇌동맥류, 그 다음에 뇌경색, 뇌출혈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낮추는 거예요. 세게 얘기를 하면은 뇌혈관 질환은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에요. 대부분의 경우가. 이제 그 검진이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랑 일본이 뇌혈관 검사를 하기 위한 조건이 제일 좋아요. 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MR 찍는 방법이 있어요. 거기 의사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근데 그건 좀 싸게 찍을 수가 있는데, 정상적으로 MR 찍는 거는 우리나라보다 한 8배, 10배 비싸요. 뭐 판독료만 몇백만 원 나가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MR을 찍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불가능한데, 우리나라는 이제 건강검진 과정에서 좀 여유 있는 분들은 꽤 요새 많이 검사를 해요. 그래서 이제 발견이 늘어나는 거고. 근데 일본은 80년대 말 90년도 초에 이제 브레인 독이라는 게 그 배가 들어와서 검사하고 그러는 이제 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인 독 프로젝트 그래가지고 그때 가장 중요한 건 뇌혈관 검사였어요. 뇌혈관을 검사하자 이런 막 붐이 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브레인 독 소사이어티가 지금까지도 일본에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주로 뇌혈관 질환, 그 중에서도 동맥류 발견이 제일 중요한 목표였는데 지금은 뭐 뇌종양 발견, 뭐 그다음에 알츠하이머 진단,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뇌 검진 시스템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때 90년대 우리나라도 이제 그 영향을 좀 받아서 그럼 우리도 좀 뇌를 조기 검진을 해가지고 치료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생각했는데 이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일본, 핀란드가 동맥류 파열이 제일 많아요. 다른 서구 지역보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에서 그런 운동이 호응을 받을 수 있었고 지금까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 일본 사람들하고의 교류가 굉장히 많아요. 신경외과 교류가. 이제 그 영향을 받아서 검진들을 좀 많이 하는 그런 체계가 됐고 또 다행히도 검진 비용이 외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몇몇 의사 제 외국 친구들은 우리나라에 오면 검진하고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걸 아는 친구들은 진짜로. 저 같으면 한 60 넘으면 한번 받아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논문에서는 평균 60세 정도에서 찍은 MRA에서 동맥류가 거의 5%까지 발견된 그런 논문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그 논문에 포함되어 있는 그룹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당연히 다를 수는 있는 건데 5%까지는 아니더라도 대개 한 5, 60 넘어서 찍으면은 최소한도 한 2% 이상은 나와요. 뭔가 이상이. 그래서 진짜 뭐 그 촬영하는 비용이 나한테 너무 부담이 된다.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면은 그 정도 나이에는 제가 보기에는 가성비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이제 의학한림원에서 그 건강검진에 대한 가성비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보면 그 의료보험에서 하는 검진 있죠. 그 검사들은 가성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그 돈을 넣고서 검사했을 때 뭔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항목만 뽑은 거예요. 그게 의료보험에서 하는. 그래서 그 검사는 꼭 받는 게 진짜 엄청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거 이외에 뇌나 암 검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가성비를 따지면은
이득이 되는 항목은 아니에요. 근데 제 생각에 거기서 두 가지 정도 제가 이제 그 생각이 나는 게 하나가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런 검진이라는 걸 상상을 못 해요. 이런 비용을 가지고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R 하나만 해도 우리나라보다 전기 가격이 8배, 10배가 비싸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 학생 때는 그냥 이제 우리가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나라에서 간암은 발견되면 무조건 3개월 내 사망이다. 이게 학생들이 배우는 지식이었는데 지금 검진을 통해서 우연히 발견되는 간암은 대부분이 완치가 돼요. 조기에 발견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암치료 성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이제 한 꼭지가 사실 조기 발견이에요. 근데 이제 뇌혈관 질환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90년대보다도 합병증 치료 과정의 부담률이 거의 5분의 1 이하로 줄었어요. 거의 뭐 사실 경험이 많은 사람은 합병증률이 0.몇 % 이하로 떨어져 있거든요. 어떤 특정한 위험 요인이 없다 하더라도 한 60대 정도 되면은 한 번 정도는 권해드리고 싶고요. 스크리닝을 꼭 해야 될 사람은 가족 중에 2명 이상 진단된 경우, 그 다음에 다낭성 신장염이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꼭 스크리닝을 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버려야 될 것 첫 번째 흡연이죠, 뭐. 근데 이제 사실 저도 소위 말하는 꼴초였어요. 우리 레지던트 때는 뭐 담배 안 피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는데 80년대 지나고 90년대 초만 해도 미국 의사들도 담배를 많이 피웠어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이 담배가 뭐가 나쁜지 이런 논문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90년도 말에 미국 가서 담배 피면은 의사들끼리는 진짜 저 사람 의사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분위기로 바뀌어버렸거든요. 뭐, 한 80년대 우리나라 문화가 거의 남자들은 담배를 펴야 되는 거였으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그런 상황을 보고서 이제 저도 담배를 끊은 거였죠. 근데 사실 담배는, 뇌혈관 질환, 심장혈관 질환, 암, 모든 거에서 너무너무 많은, 해악을 끼쳐요. 그래서 이제 담배 끊으라는 말을 제일 먼저 해드리고 싶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는 뇌혈관 질환은 상당 부분이 예방 가능한 퇴행성 질환이에요.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있는데 방치하면은 그 방치하는 것 때문에 금방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데 혈관이 나이 먹는 속도가 몇 배 빨라져요. 이거 하나하나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으면 거의 뭐 10배 이상 빨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방치하면. 그래서 그러한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생기면 반드시 치료하시라는 거. 약 안 먹고 버티겠다는 사람들 꽤 있거든요. 그런 잘못된 판단하지 마시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생활 습관들이요. 우리가 뭐 아주 상식적이죠. 운동, 체중, 식사, 이게 가장 중요한 것들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뇌졸중은 상당 부분 예방보다는 늦춰지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80년대 학생 때 이제 주말이면 무의천 진료를 나갔었는데 그 진료 서클을 하면서 그러면 그 동네에 한 환갑 넘은 노인 중에서는 뇌졸중들이 그때마다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나라. 근데 지금은 그게 거의 한 10년, 15년 늦춰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환갑이 아니라 거의 7, 80 이후로. 이제 그 이유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게 지금 많이 좀 상식화됐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뇌혈관 질환에 관한 한 이러한 위험 인자를 관리해가지고 예방 또는 상당 부분 10년, 20년 늦출 수가 있다.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아마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현상이 우리나라에서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